AI는 이제 다음 10년을 주도할 기술이다. 어쩌면 모바일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상당히 좀 무서운 복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좀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장점, 오늘 모신 분은 현직 기자시죠? 그런데 이번에 2030 삼성전자 시나리오 이 책을 또 쓰셔가지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계약으로 인해서 핫한 어떤 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분석 한번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참 심화되고 있죠? 예. 네,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이 반도체의 생태계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완전히 진짜 전쟁이다. 어쩌면 이제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산업이 지금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는 이 반도체의 경쟁력, 성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상황을 좀 단적으로 비유를 드리면 반도체를 석유에 비유한다면 전 세계의 산유국들이 미국, 한국, 대만 이렇게 몇 개 국가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유는 한국에서만, 휘발유는 대만에서만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런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 경쟁 한가운데에서 이 한국이라는 중요한 산유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경쟁을 헤쳐나가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까지 겹치면서 서로 공장을 각국이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는 바람에 우리가 좀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 삼성전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며칠 전에 이제 계약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AI라는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이 지난 10년 동안을 이끌어 왔다면은 AI는 이제 다음 10년을 주도할 기술이다. 어쩌면 모바일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뭐 퀄컴이라든가 TSMC, 삼성전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IT 쪽에서 보면 뭐 구글, 뭐 넷플릭스, 아마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장도 이렇게 성장을 할 조짐이 보이면서 일단 엔비디아가 첫 타자로 이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이제 3배 넘게 뛰면서 이제 상당한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기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옥석가리기에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도 좀 기대감을 받아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HBM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주는 사실 TSMC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도 TSMC를 린치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린치핀이란 거는 이제 그 마차나 수레에 바퀴가 있을 때 그 바퀴를 딱 고정하는 조그만 핀을 하나 의미합니다. TSMC가 린치핀이라는 의미는 이 TSMC라는 기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뭐 반도체 공급망 이슈 이런 게 터지면서 TSMC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제 좀 돋보이기 시작했고 이 TSMC라는 기업이 없다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사실상 멈춘다.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갤럭시라든가 뭐 애플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생산 다 멈출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불붙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 이런 것도 식을 수밖에 없고 또 넷플릭스, 구글 이런 서비스들도 사실상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TSMC가 이 전 세계 경제가 굴러가는 걸
딱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축이다. 이런 측면에서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데 TSMC는 그 뭐 세계적인 강자죠. 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뜻이죠?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이제 위에서 수송을 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자면 삼성전자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에 해당하고 이 TSMC라든가 또 인텔, 애플 같은 이런 상위 기업들이 위에서 삼성전자의 공세를 막아내는 이런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상위 기업들은 삼성전자보다 그 해당 산업 분야에서 훨씬 오래 전부터 또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굳혀왔고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여기를 따라잡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겠다, 넘어서겠다 이런 목표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삼성전자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뭐죠?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모든 물량을 TSMC에다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덜어서 삼성전자에게도 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맡기지 않겠냐. 파운드리 쪽으로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건 좀 우리가 합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 이 고객사가 파운드리 업체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기기 위해서는 좀 검증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걸 수주할 수 있다, 뭐 첨단 공정 3나노 이런 데서 수주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푸는 건 약간 무리인데 그런데 이 고객사들이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이런 한계에서 사실은 조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메모리 전문 기업으로서 그럼 뭐 HBM이라든가 이런 인工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메모리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업, 진짜 선두 기업,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거듭나서 거기에서 이제 패키징이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이랑 협업을 넓혀가는 그런 모델을 고민하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좀 희망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요즘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HBM 같이 그냥 그 뭐죠? 그 세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라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시장에서 30년째 1위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HBM 분야에서는 이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갖추고 있냐?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마이크론만 해도 이제 앞으로 선보일 이 차세대 HBM 메모리가 그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 거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도 이제 미국산 이제 마이크론의 HBM을 좀 더 선호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HBM에서 좀 더 확실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마이크론 얘기하신 거는 HBM3E인가요? 내년에 나오는 그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업계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기존 HBM3와 어떤 면이 좀 다른 거죠? 일단은 이제 성능,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결국 이제 고대역으로 인해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또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 제품 출시가 되고 또 이 생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좀 무서운 복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HBM3 시장에서 지금 마이크론은 거의 존재감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3 다음번 버전에서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론의 그런 입장 발표 계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분야에서도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상위 기업의 경쟁력을 좀 단기간에 따라잡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에서 마이크론이 좀 너무 과도한 목표를 내놓았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경계해야 할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은 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데 결국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국 기업을 밀어주지 않겠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발효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노리는 건 결국에는 미국 내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리더십을 TSMC, 삼성전자 이런 기업한테 되찾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인텔이나 마이크론의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은 이제 지원의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천문학적인 이제 1,000억 달러 이런 투자 계획을 좀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한테 상당한 사인을 주는 거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정부랑 협의도 있었을 걸로 보고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뭐 상당한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게 되는 약간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어떤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HBM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상당한 복병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네. 최근 한 일주일간 주가 움직임이 좋기는 해요. 마이크론도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TSMC하고 어쨌든 지금 붙은 거 아닙니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TSMC 같은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 즉, 과연 TSMC의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예.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약 60%를 조금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5나노, 3나노 이런 약간 첨단 분야에서는 아예 90%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라이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들이 파운드리를 맡기 위해서는 좀 수년 전부터 꾸준한 기술 협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TSMC는 이런 고객사들하고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첨단 공정에서 TSMC가 우위를 점하고 만약에 TSMC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물량이 있다면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좀 진입기를 노릴 수 있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지금은 하이에나 같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먹다 남은 거.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건 정말 시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TSMC를 뛰어넘어서고 또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까지 그만큼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또 인텔도 상당한 복병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인텔이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TSMC 이어서 파운드리 2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이 2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인텔이 자체 CPU라든가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GPU라든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물량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또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하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하고도 이제 파운드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런 게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에서 벌써부터 이제 인텔의 뭐 18A 이런 공정에다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약간 사전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뭐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인가요? 그 TSMC를 따라잡겠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제 정확히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떤 기준으로 1위라는 건지는 사실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기술력으로 1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불가능하겠지만 매출 규모로 1위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보인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간에 TSMC하고 맞먹는 어떤 성장을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어쨌든 의지인데 표현이고 큰 소리만 뻥뻥 칠 만한 어떤 하찮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자기네 명예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그 비전, 미래 전략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다 좀 적극적으로 물량 투자를 해갖고 이제 TSMC나 인텔에 일단 물량 경쟁에서 밀리진 않겠다.
이런 확실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또 한국 정부도 이제 대만이나 미국 정부처럼 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해서 약간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진 거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비전 전략을 선포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지원을 좀 해다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실제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혹은 맞먹고자 성장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너지를 노려서 이 HBM,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췄다는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이제 고객사 수주를 노리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완제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퀄컴이라든가 AMD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의 단초가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랑 좀 협력을 확대해서 또 파운드리 수주 확대 기회까지 노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속도감 있는 이런 투자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뭐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수율이 뭐 지금 좋아지고 뭐 TSMC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5나노, 7나노에서는 좀 뒤진다 하더라도 3나노에서 역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 3나노 양산을 삼성전자보다 작년에 늦게 발표하긴 했지만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3나노 공정에서 매출을 뭐 몇 년 안에 얼마 낼 거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할 정도로 약간 이 고객사들을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전 주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대형 고객사의 수주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삼성전자가 좀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3나노에 무리한 투자를 벌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3나노를 뛰어넘어서 2나노 그런 차세대 공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 수주에 성과를 내는 것이 좀 파운드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TSMC랑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런데 상당히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것도 또 만만치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최신 나노, 뭐 그것이 2나노가 됐든 3나노가 됐든 먼저 발표하고 먼저 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왜 새로운 그 그 최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율을 잡기 위한 협업사들하고의 그 보내야 되는 시간과 또 그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것이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가는 게 가장 큰 경쟁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 수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 삼성전자 측에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절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뭐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는 추정치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 TSMC의 3나노 수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도 이 3나노 공정을 이제 거의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볼 때 고객사 입장에서는 수율 같은 변수보다는 이제 그 첨단, 선단 공정을 먼저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좀 더 세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메모리 쪽, 이쪽은 말씀하신 그 전략으로 HBM 관련한 어떤 세트 제품을 통한 뭔가 기회를 찾는 이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봐야겠군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삼성전자가 TSMC, 그 삼성전자의 저력이 있으니까 TSMC를 그 정말 목표, 계획대로 따라잡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게 이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좀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장점, 그게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제 자체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또 메모리 반도체도 갖추고 있고 패키징 능력도 있고 HBM 같은 고대형 메모리도 할 수 있고 또 파운드리에서도 기술력을 일단은 TSMC를 따라잡고 어쩌면 더 앞선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착착착 쌓여서 시너지를 내고 이게 고객사들한테 확실하게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자리 잡는다면 뭐 203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TSMC를 따라잡고 또 우위를 차지하는 일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메모리 쪽에서의 그 압도적인 지금 뭐 세계 1위니까요. 그로 인한 또 관련 고객사들이 많고 이것이 오히려 또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자기네와 가장 큰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모든 그 비밀이 다 노출되는 이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거기만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퍼지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물론 아무리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만들어 놓고 뭐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약간이라도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오더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거의 경우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가장 좀 어려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가능성들이 여전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게 위해서 갖춰줘야 될 거는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에는 초반에는 시설 투자를 뭐 1년에 몇십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개발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 초반에는 그 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좀 고부가의 반도체 공정, 이런 고가 반도체 공정으로 고객사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TSMC처럼 좀 안정적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오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파운드리 분사를 추진해서 이제 고객사들이 그런 우려를 덜 수 있고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느 시점에선가 파운드리 사업 이쪽에 분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분할 상장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런 얘기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긴 해요. 그러나 어쨌건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파운드리 사업 삼성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확실한 실적 기반이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파운드리 사업부가 언제부터는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말들을 내놓긴 했는데 워낙 지금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변수가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이 지금 또 현실적으로 여러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재편이라든가 이런 건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